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 10월 두 번째 거래일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상장 종목은 아니지만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자,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공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IPO 대여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번 처음으로 청약도 한번 넣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청약은 아니더라도 상장 이후에 또 한번 베팅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IPO 종목들, 즉 상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좀 해보면서 어떤 사항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리얼스탁에서는 장중에도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와 그리고 선물과 그리고 주식에 관련된 교육적인 내용 그리고 정보들까지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정보 카테고리 들어오시면 URL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고 참여 코드 0301번 누르시면 바로 무료로 접속 가능하고요. 장 전부터 장 끝나고 나서까지도 다양한 내용들 전달해드리면서 전략과 시황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조금 주식하기 어려우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함께 오셔서 정보도 받아가시고 활용하셔서 좋은 수익도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주제죠. 이 IPO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올해 이제 가장 이슈가 됐었던 상장 기업을 보면요. 가장 먼저 SK 바이오팜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있었죠. 카카오 게임즈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음으로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지금 앞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공모를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청약을 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상장을 앞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가장 크게 보면은 이 세 기업이 올해 가장 또 이슈가 됐었고 기대감이 높았던 그런 상장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목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까지 청약을 넣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청약을 넣지 못하신 분들이나 청약을 넣으신 분들도 배정된 수량이 적기 때문에 남은 자금으로 SK바이오팜이나 또는 카카오게임즈를 한번 상장 이후에도 매수하셨던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약을 넣기 전에 과연 어떤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각각 카카오게임즈와 SK바이오팜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청약 과정도 한번 살펴보면서 주의사항과 그리고 상장 후에 또 어떤 것들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IPO 열풍이 굉장했습니다. 사실 지금 대형 종목만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특히나 과거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상장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청약을 넣기 전에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심사 신청 건수도 역대 최고치였다라고 해요. 그만큼 기업들도 상장을 통해서 뭔가 자금 유치와 그리고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이렇게 큰 대형 기업들까지도 뛰어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뭐 카카오 게임즈나 또는 이런 종목들 대여 종목들이 상장을 했고요. SK 바이오팜과 같은 기업들 그러면서 역대 청약 경쟁률 최고치를 엄청나게 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금 두 종목은 아무래도 기대감이 높았던 그리고 청약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따상이라고 하죠. 첫날 이제 공모가 대비 두 배로 시작해서 이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면요 160%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첫날 160%가 카카오 게임즈와 그리고 SK바이오팜이 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수익률에만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보다 보니까 청약을 엄청나게 넣게 된 거예요. 하지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수치만 보고 청약을 넣는 것은 의미가 그렇게 있진 않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드디어 엄청난 기대 속에 공모가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이 세 개 기업들 중에 상장을 했던 SK바이오팜의 한번 기관들의 어떤 수요 예측 상황을 볼게요. 자, 청약일 같은 경우는 6월 달이었습니다. 6월 말이었고요. 그리고 공모 주식 수는 391만 주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4만 9천 원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청약 증거금은 30조 9천억 원대 후반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과거 어떤 청약 증거금 대비해서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30조가 작은 돈이 아니죠. 30조가 넘는 시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시총 굉장히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죠. 상장 이후에. 자, 그리고 기관들의 청약 경쟁률은요 한 835대 1 정도 됐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카카오 게임즈도 한번 볼게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9월달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한 달이 됐죠. 그리고 공모 주식수가 320만 주, 그리고 공모가가 2만 4천 원, 그리고 청약 증거금은 사실 SK바이오팜도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30조입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는 58조를 넘었습니다. 엄청난 돈이 몰렸죠. 그만큼 이 SK바이오팜이 올해 엄청난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줬기 때문에 그 다음 대여였던 카카오 게임즈로 엄청난 자금이 쏠린 겁니다. 기관들의 청약 경쟁률도 높았는데요. 1478대 1 정도 됐어요. 자, 전으로 가볼게요. SK바이오팜 835대 1 정도였는데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죠?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만큼 기관들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베팅을 한 거죠. 자, 하지만 기관들과 개인들의 투자 방식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 개인들은 이제 자금을 베팅한 만큼 주식을 배정받기 좀 어렵죠. 기관들과 조금 출발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긴 한데 일단은 그만큼 기관들도 굉장한 부가가치를 보고 베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면 자, 이제 오늘 청약이 마감이 됐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자, 5일과 6일에 걸쳐서 끝났습니다. 자, 공모 주식수는 142만 주가 이상이 됐는데 공모가가 13만 원이에요. 자, 공모가 이런 것들 보셔야 돼요. 공모가가 사실 기존에 뭐 2만 원대 카카오 게임즈가 그 다음에 SK바이오팜이 4만 원대였는데 지금 보시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13만 원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청약이 마감이 되면서 청약 증거금이 들어왔는데 자, 58조 이상으로 지금 집계가 됐어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기대보다는 좀 덜 나왔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좀 넘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카카오 게임즈보다 한 1,000억 원대 좀 낮은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관의 청약 경쟁률은 조금 낮았어요. 역시나 카카오 게임즈가 1478대 1 정도였는데 기관 청약률이 빅히트는 1117대 1 정도 수준이었고요. 자, 그런데 일단은 뭐 요것만 보면은 도대체 내가 뭘 봐야 되는 건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청약일은 중요하지 않죠. 뭐 청약 넣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공모 주식수는 중요합니다. 몇 주를 줄지, 몇 주를 시장에 풀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공모가도 중요합니다. 공모가도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공모가가 왜 중요하냐면요. 액수가 좀 크다 보면 청약을 넣는 사람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도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카카오 게임즈를 충분히 뛰어넘는 증거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빅히트가 조금 아쉬웠죠. 뭐 다른 영향도 있겠지만요. 공모가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십니다. 자, 그리고 기관들의 청약 경쟁률 또 중요해요.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 또 있습니다.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청약 경쟁률도 중요하지만요. 결과적으로 기관이 신청한 금액이 중요합니다. 금액. 경쟁률이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기관들이 뭐 가지고자 하는 주식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걔네가 투자하는 금액이 중요한 겁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경쟁률도 중요하지만 신청 금액이 더 중요하다는 점. 자, 그렇다면 이런 IPO 종목들을 우리가 청약할 때입니다. 청약. 상장호가 아닙니다. 청약할 때. 그래서 청약할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방금 봤었던 이런 기관들의 어떤 수요 예측 결과인데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 기간 그리고 물량입니다. 기관과 물량이 중요해요. 자, 일단은 지금 최근에 SK바이오팜도 있었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있었는데 두 종목은 상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 불과 어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볼게요. 자, SK바이오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자, 요 날이죠. 자, 요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10월 첫째 거래일이었습니다. 자, 요 날 급락을 했죠. 자, 지금 종가를 보면요, 10.2% 하락을 했어요. 이날 왜 하락을 했을까요, 과연? 그래도 잘 버티는 것 같아서 저점에서 조금 약간 지지하는 모습 보였었는데 아쉽게도 개파락해서 결국은 낙폭을 좀 늘리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날 있었던 가장 큰 이슈는요, 다른 거 다 제외하고요, 딱 하나입니다. 이날 SK바이오팜의 기관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어요. 자, 보호예수 물량은요, 기관들이 이제 이 종목을 샀는데 미리 주식을 샀잖아요. 그런데 어느 기간까지 나는 안 팔겠다 라는 어떤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날 사실 그 약속 기간이 끝난 날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상장한 지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1개월이 됐거든요. 왜냐면 9월 초에 아까 상장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개월 동안 묶여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49.81%였어요. 일단은 지금 보유예수 물량이 한 170만 주 정도 해제가 됐습니다. 어제. 그러면서 기관들이 갖고 있던 일정 물량을요, 이제 팔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법적으로 못 파는 상황이었는데 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SK바이오팜이 상장한 이후에 급등을 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 하락했죠. 그래서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공모 가격 대비해서 많이 오른 겁니다. 공모가 대비해서요, 아직도 100%가 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량을 팔 수 있는 이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항상 우리가 청약을 넣고 나서도 매매하는 타이밍을 볼 때 항상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SK바이오팜은 한 3개월이었죠. 3개월. 지금 이제 상장한 지 3개월 됐는데 이제 3개월 때 풀리는 게 이제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또 3개월 뒤에, 자, 지금 어제 이제 170만 주가 풀렸는데 3개월 뒤에 또 50%대가 또 풀립니다. 아까 제가 카카오 게임즈와 혼동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SK바이오팜의 보호예수 물량 50%가 앞으로 3개월 뒤에 풀려요. 그럼 또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번보다 훨씬 더 물량 수가 큽니다. 이게 이제 SK바이오팜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주가를 상당히 급등을 하게 나오기 힘든 어떤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SK바이오팜 지금으로부터 이제 3개월 뒤쯤에 50%대의 물량이 보유예수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또 한번 대규모의 물량 출회로 낙폭을 늘릴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SK바이오팜 갖고 계신 분들 꼭 보유예수 물량 풀리는 날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3개월 뒤입니다. 상장했을 때는 6개월 뒤에 파는 물량이었는데 이제 3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3개월 남은 거죠. 그래서 3개월 뒤 물량 풀릴 수 있다는 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호예수 물량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급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이 왜 중요하냐? 사실 뭐 SK바이오팜은 그래도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자, 아까로 돌아가 볼게요. 자,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요. 카카오 게임즈 1개월입니다. 묶여 있는 게 1개월. 묶여 있는 게 한 49.81%가 있었고요. 그리고 빅히트도 49.31 정도가 있었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SK바이오팜보다 사실 급등이 덜 나오긴 했어요. 훨씬 더 기대감 높았고 경쟁률도 높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첫날 상한가 기록하고 둘째 날 연속으로 상한가 친 다음에 그 다음 날 조금 올라갔지만 결국 밀려 내려왔습니다. 왜냐면 얘네는 보호예수 기간이 한 달짜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빠르게 수익 실현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상장한 이후에 1개월 뒤, 그러면 요쯤이 되잖아요. 그쵸? 요 맘때 지금 풀리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빨리 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급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장한 때보다도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보호예수 물량이 좀 풀려도 조금은 SK바이오팜보다는 좀 급락이 좀 덜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불안합니다. 시장에 언제든지 풀릴 수 있는 어떤 유동성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카카오 게임즈도 보호예수 기간 계속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호예수 물량이
짧은 시간 내에 상장 이후에 짧은 시간 내에 풀리는 계약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덜 오르고 그리고 급격하게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자, 그래서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호예수 물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물량이 아주 적다면 뭐 상관없죠. 기간이 아무리 가까워도. 근데 기간이 아무리 멀어도요, 물량이 어마어마하면요,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기간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물량인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미제시 비중인데, 이게 뭐냐면요, 기관들이 이제 수요 예측할 때 나는 얼마에 사겠다라고 가격을 제시하잖아요. 우리가 경매를 하더라도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보통 공모가 이상에서 난 공모가 최대선에서 난 사겠다, 밴드 상단에 사겠다 라고 제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런 대여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나는 가격 상관없다, 무조건 사겠다 라고 했던 게 바로 가격 미제시 비중이란 겁니다. 그래서 가격 미제시 비중을 보면요, 빅히트 같은 경우는 한 2.38%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는 한 10%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빅히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몸을 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 미제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그만큼 이 회사의 상장한 이후의 주가에도 굉장히 기대감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기관들의 어떤 신청 수량과 그리고 신청 금액이 중요합니다. 수량도 중요하고요, 금액도 중요해요. 나는 이 정도 수량을 난 사고 싶다. 이번에 빅히트 상장하는데 난 이 정도의 수량을 사고 싶고 난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청 금액을 보면요, SK바이오팜은 481조였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400조, 그리고 빅히트가 645조였습니다. 빅히트가 645조였어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높았던 거예요. 빅히트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을 기다렸던 투자자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신청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금액. 자, 그리고 뭐 청약 증거금도 중요합니다. 청약 증거금.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청약 증거금. 자, 이번에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가 지금 청약 증거금이 58조 4,237억 원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청약 증거금이 어느 정도인지 나와야, 그리고 경쟁률이 나와줘야 내가 투자한 돈 대비해서 몇 주를 배정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있거든요. 증거금이 어느 정도까지 쌓일지도 한번 우리가 한번 예측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의 어떤 청약 경쟁률도 일단 수요 예측 과정에서 한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청약을 넣기 전에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경쟁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이 기업의 성장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빅히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게임즈보다 좀 낮았어요. 그 이유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공모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좀 낮지만요, 신청 금액이 높았어요. 신청 금액은 그래도 높았기 때문에 이런 신청 금액까지 동시에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과연 어느 정도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예상치 청약 증거금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올지, 결국은 이 회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이런 기관 수요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청약을 넣기 전에는 항상 이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장하기 전에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정보를 알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을 제가 하지 말라고 많이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상장 주식 했다가 굉장히 힘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뭐 회사가 상장할 것처럼 하지만 상장이 안 된 기업들도 있고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정보가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죠. 뭐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고요, SK 바이오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성장성과 어떤 회사의 어떤 수익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라면 그래도 청약을 한 번씩 넣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청약 다 끝났어요. IPO 대형 세 종목, 빅히트, SK 바이오팜,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가 끝났는데, 그렇다면 상장 후의 체크 포인트는 뭐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보호예수 물량은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상장한 이후에 접근하시는 분들 모두 다 보호예수 물량 기간과 물량 충분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호예수 물량 기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장한 이후에 첫날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연상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상한가가 연속으로 나올 경우에는요. 접근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매수하시기도 좀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 매수가 됐다 내가 그렇다면 그게 고점일 수도 있어요. 시중에 물량이 풀리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전에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물량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안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걸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며칠 동안 못 사다가 내가 걸어둔 가격이나 또는 시장가에서 걸린 거예요. 매수가 됐어. 그렇다면요. 그때가 가지고 있던 물량을 잡고 있던 주체들이 이제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매물을 던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일 확률이 있으니까요. 급등이 나온 종목들, 급등이 연이어 나오는 종목들은요. 접근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지가 나면은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매매 타이밍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단기적으로만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렵습니다. 절대적으로 접근은 좀 피하시는 쪽으로 전 말씀드려요. 물론 매매가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짧게 추세 보시고 수급 상황 보면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요.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등이 좀 연이어 나오는 종목들은 접근을 좀 자제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상장한 종목들을 조금 베팅하기 좀 어려운 점들 중에 하나가 상장 전에 주가 추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어려운 거예요.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매도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매도 타임을 알려면 내가 이 추이나 어떤 예측을 좀 해야 되는데 과거 이런 전례라든지 주가 추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일단 상장 후에는 접근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고 그리고 어렵고 위험하다는 점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다만 상장 후에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요. 조정을 좀 받기 시작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요. 한 번 정도 우리가 매수를 해볼까 한번 이 회사를 좀 알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분석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예시를. 자, 일단 지금 부정적인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부정적인 케이스 카카오 게임즈죠. 이거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요 다 물렸습니다. 상장 후에 들어가셨으면요. 그죠? 상장에 들어가신 분 이날 체결이 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 둘째 날 그런 분들이 여기서 팔을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음날 전일 종가보다는 올라갔지만요. 이때 팔기 어려웠을 거예요. 대부분 이날 기대감 갖고 물려서 쭉 손실률이 계속 커지면서 상당한 손실로 가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해수 물량이 좀 짧게 있는 종목이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호해수 물량은 상장 전이건 청약을 열 때건 상장 후에도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빠르게 바로 상승폭을 반납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던 케이스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에요. 국내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한번 해외 거 한번 볼까요? 자, 니콜라 한번 볼게요. 니콜라 바로 뜨네요. 자, 니콜라 같은 경우도요. 수소트럭 관련된 종목이죠. 뭐 하나그룹에서도 뭐 베팅을 했던 종목이고요. 지분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 종목도 역시나 상장한 이후에 크게 오르긴 했어요. 크게 오르긴 올랐지만 바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매매하기 어렵죠. 이 종목 매매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니콜라 처음에 엄청나게 국내 투자자분들도 많이 매수를 했던 종목이에요. 다 지금 손실입니다. 어렵습니다. 특히 뭐 미국 주식이기도 하고 정부의 좀 제한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상장한 종목들 상장 후에 접근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드리는 예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하나는 괜찮다고 했죠. 만약에 지수가 바로 크게 오르지 못하고 좀 밀려내렸던 종목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최근 종목입니다. 자, TY홀딩스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한 날부터 상장한 날인데 상장한 날부터 밀려 내려왔어요. 물론 고점으로는 올라갔었죠.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죠, 계속. 그런데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인분들이 사신 분들이 당연히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보다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가는 조정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서서히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조금씩 반등 흐름 나오고 있는데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접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습니다. 물론 보호해수 물량과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오히려 상장하자마자 오히려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점 확실히 확인을 하고 이렇게 반등 흐름 나오는 걸 보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한번 참고해 볼 만해요. 다만 보호매수 물량 풀리는 날짜와 물량들 꼭 체크하시고 회사에 악재가 없는지 정도는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겠죠. 성장성과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상장 직후에 밀려 내려온 종목들 중에는 상당히 단기간 내에 매수 타이밍이 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은 상장 후에는 접근하지 않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좋습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 게임즈처럼 많은 개인 투자자가 들어갔던 종목들로 인해서 손실 본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도 상장한 종목들 빠르게 물량 처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학습 효과로 이제 빠르게 수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연상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연속적으로 상한가나 아니면 급등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상장 후에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조정된 종목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보는 건 괜찮지만 상장 직후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좀 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급등 종목은 급락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런 청약 종목들을 해도 이런 대형 종목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상당히 물량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빅히트의 어떤 청약 마무리 상태를 보니까요. 1억 정도 투자하면 2주 정도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엄청 적습니다. 물론 바로 뭐 상한가 정도 나오겠죠. 따상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일단 주식을 배정받은 것은 160%가 나죠, 첫날부터. 그런데 액수가 얼마 안 돼요. 지금 공모가가 얼마였죠? 공모가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13만 5천 원입니다. 이 2주밖에 못 받아요. 수익이 160% 나도 많지 않, 뭐 20만 원대겠죠. 그죠? 그래서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자금 1억이나 넣는데 나는 뭐 몇십만 원 받지도 못했습니다. 주식수를. 그렇다면 나머지 9,900 몇십만 원. 그 돈을요. 단기간 동안 굴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가만히 묵혀놓은 거예요. 환불 들어올 때까지요. 그러면 기회비용을 측면으로 보면요. 사실 좀 아쉽죠. 그냥 CME 통장에만 넣어놨어도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기회비용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청약이 좀 재미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오히려 기회비용 측면에서 훨씬 더 이득일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청약을 넣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이 회사에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것도 되니까요. 어떤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청약도 한 번씩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약 관련된 종목들 청약을 한번 넣어보시는 거 좋고 다 좋지만 청약한 이후에 베팅하는 것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점. 그리고 내가 청약에 넣어서 발령받은 주식들 너무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좀 버리세요. 이제 학습 효과 때문에 물량들이 좀 빠르게 출해될 확률이 높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처럼요. 자, 이런 상황들처럼 빠르게 2번 정도 급등하고 바로 밀려 내려오는 이런 상황들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최대한 청약 배정받은 물량들 상장 직후에는 조금 빠르게 물량 청산하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상장 후에는 일단은 베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빼시는 게 좋다. 관망하는 게 좋다. 하지만 상장 이후에 단기 급등하고 바로 밀려 내려와서 굉장히 낮은 가격까지 내려와서 저점 만드는 종목들이라면 한 번 정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점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그리고 SK바이오팜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까지 올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대감을 모았던 상장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청약을 넣을 때 주의사항 그리고 상장 후에 주의사항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종목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못 사신 분들 또는 상장한 이후에 난 살 거야 라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내용 꼭 확인하셔서 꼭 현명하게 전략 세우시고 베팅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장 종목들은 좀 위험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오늘은 이 IPO 관련된 종목들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리얼스탁의 박철순이었고요.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리얼스탁에서 오픈 채팅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장 전부터 시장을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주식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다양한 뉴스와 빠른 정보들 얻어가시면서 주식시장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월 한 달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달도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시면서 좋은 소득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스탁의 박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